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4일 뉴욕 뉴저지 일원을 통과한 후 3일째 정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늦으면 내일 밤에야 전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주당 $4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가 11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에 비해서 2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교량과 터널역 등에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강제하기 위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6,959명 늘어난 501만 527명, 사망자는 680명이 늘어 16만 2,2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78명이 늘어 44만 7,957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난 3만 2,814명, 뉴저지 확진자는 127명이 늘어나 18만 9,285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5,9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4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통과한 후 여전히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의 전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늦으면 내일 밤에야 전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일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지역을 강타해 강풍과 폭우로 25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면서 정전과 차량 파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전 사례는 뉴욕주에서 77만 2,910건, 뉴저지주 99만 116건, 기타 70만 2,449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오후까지도 롱아일랜드 PSENG LI 가입자 32만 769가구, 뉴저지 PSENG 고객 30만 8,996가구와 JCP NL 가입자 57만 961가구,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콘 에디슨 19만 2,784가구, 오렌지 앤 라클랜드 에너지 회사 58만 3,781가구 등이 정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SENG LI는 홈페이지에서 나소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서 이르면 6일 오후, 늦으면 7일 밤에나 전력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티브 벨론 서포 카운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지역의 전력 회복에 최소한 2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피해도 컸습니다. 5일까지 전철의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일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MTA는 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잔해를 치우고 파손을 수리하는 등 대중교통 복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차 경기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일 CNBC는 백악관이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서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도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쟁점이 됐던 추가 실업수당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12월까지 주당 $4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주정부와는 별도로 주당 $6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이는 7월로 종료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화당 상원이 내놓은 $1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이 추가 수당을 대폭 줄였습니다. 9월까지 $200의 추가 수당을 주고 이후에는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준다는 방안이지만 민주당은 이 구상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당 $600의 추가 수당 연장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 부양책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의회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동안 반대해온 $600 추가 수당의 연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가 11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본격화 후 20주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다만 직전주에 비해서는 25만 명 감소했습니다.
6일 노동부가 발표한 7월 26일에서 8월 1일간 실업수당 신청자는 11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20주 연속 100만 명을 넘었지만 직전주에 143만 5천 명보다는 24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 수년 동안 각 주당국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 수는 매주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3월 15일부터 330만 명, 687만 명으로 폭증했는데 3월 말부터는 500만, 400만 명대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6월 중순 156만, 154만, 148만, 141만, 130만 명까지 15주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분명해지면서 7월 중순에 갑자기 12만 명이 증가해 142만 명이 됐고 7월 25일로 마감한 직전주에 143만 5천 명으로 연속 증가해왔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주에 118만 명은 이런 증가세가 2주 만에 꺾이며 감소폭도 2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마감되는 최신 신청에서는 1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요 교량과 터널, 역 등에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강제하기 위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그동안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규정이 유명 무실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뉴욕시로 진입하는 주요 교량, 터널, 역 등의 길목에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알리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검문소 같은 형태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핫스팟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행자 양식 제출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0,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시 전역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20%는 5개 보로 밖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에게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을 시행 중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공항에서 여행자 양식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격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은 전무합니다. 또 비행기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고지 없이 뉴욕으로 진입할 수 있기에 유명 무실이라는 비판에 이번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방문 시 자가격리가 의무화인 주는 총 35개 지역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개교할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강제 귀가 조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모든 학군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지난 4일 학부모 단체와의 미팅에서 학생이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택으로 귀가 조치되며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 귀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도 모든 학군 학생들의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3일 필 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점심 식사 시간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약 700개의 학군은 대부분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할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습니다. LA,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들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미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10억 달러에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94억 달러를 들여서 총 7억 회 투여분의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5일 미 정부와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2억 회 투여분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 회사 백신 개발에 4억 5,6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성명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투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에 사용될 경우 미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달 30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아데노바이러스 항원형 26 매개에 기반한 백신 후보가 1회 접종만으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임상시험 3상에 돌입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에 10억 회 투여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94억 달러를 들여 7억 회 투여분의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및 옥스퍼드대와 3억 회분, 미 화이자 및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1억 회분, 미 노바백스 1억 회분을 계약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프랑스 사노피 및 영국 글락소스 미스클라인과도 1억 회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모임과 대규모 파티 단속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대규모 모임이나 하우스 파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사법기관과 시관계부처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베버리 크레스트에서 벌어진 대규모 하우스 파티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 경찰은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모임은 시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술집이나 개인 주택에서도 프라이빗 파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비드 류 LA시 의원은 대규모 파티가 벌어지는 하우스에 대해 수도와 전기 차단, 그리고 주택 점유 허가서 등을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우편으로 미국 각 지역에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되는 사례들이 속출했죠. 이 씨앗을 직접 심어봤더니 처음 보는 꽃과 열매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라는 속도도 일반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씨앗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무릎 높이에 큰 이파리가 우거져 있고 그 속엔 언뜻 보면 호박과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희귀한 모양의 오렌지색 꽃도 피었습니다. 중국발 씨앗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 6월 아칸소주의 한 농부가 중국 씨앗이 담긴 소포를 받아 심은 정체불명의 식물입니다. And it said on China and it said studded earrings on the outside package. We thought that was a little odd. 소포엔 귀금속이 아닌 씨앗이 들어 있었고 호기심에 씨앗을 심은 결과 이 같은 식물이 자란 것입니다. 특히 이 식물의 성장 속도는 일반 식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About every 2 weeks I'd come by and put Miracle-Gro on them and they just started growing crazy. 처음 보는 식물에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이 식물이 지역 농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Our concern is from an invasive pest aspect. So these seeds could introduce an invasive weed or an invasive insect pest or a plant disease. 중국발 씨앗은 50개주 전역에 배송된 가운데 대부분 양배추나 민트, 로즈메리 등의 유해하지 않은 씨앗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심은 씨앗은 현재 농무부가 수거해 조사에 돌입한 상태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씨앗이 온라인 업체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보내는 브러싱 스캠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침입종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상한 씨앗을 수령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이 이어집니다. 재외동포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은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해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는 750만 명에 육박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학생들은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 주립대 올바니 캠퍼스와 스토닉브룩 캠퍼스는 4일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새학기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동안에는 체온이 화씨 100도를 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하는 1일 자가진단 체크도 의무화됩니다. 뉴저지에서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필 머피 주지사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세수를 통해 2억 달러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중상층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뉴저지에서 안락사 허용법이 발효된 이후 12월까지 12명이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은 남성이 6명, 여성이 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50세부터 93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인종별로는 11명이 백인, 1명은 아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7명은 암 투병 중이었고 3명은 신경계통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